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문 다 살펴봤어요. 뭐예요, 오늘은? 오늘 공통점 뭐예요, 조문? 요거죠. 무슨 물건이에요? 용익물건. 자, 용익물건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죠. 우리 용익물건은 뭐예요? 자, 요 세 개가 공통점이죠. 세 개의 공통점은 무슨 물건이에요? 용익물건입니다. 자,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사용이죠. 이게 뭐예요? 수익이죠. 사용과 수익을 따와서 용익물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용익물건은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래서 처분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익물건은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불완전 물건이에요. 불완전 물건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이제 우리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 수익을 뭐 하고 있다? 뭐예요? 제한물건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용익물건을 보실 때 지상 지역 전세 공통점은 용익물건, 공통점은 불완전 물건, 공통점은 제한물건. 그럼 전체적인 공통점은 뭘까요? 물건. 이렇게 해야 돼. 물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또 이제 걸리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용익물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세 문제죠. 세 문제. 자, 세 문제 이상이 출제되죠.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자, 일반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죠? 구분지상권. 또 뭐가 있어요? 자, 분묘기지권. 그렇죠.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그러면 몇 개로 분파돼요? 일반 지상권, 구분 지상권, 분묘기지권. 대표적으로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전세권에도 법정 지상권이 하나 발생합니다. 저당권에 있어서 법정 지상권. 이거는 이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366조죠. 자,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상권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매년 거짓말 안 하고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몇 번? 5번하고 6번. 그렇죠. 5번, 6번. 5번, 6번은 뭐예요?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거는 늘 출제가 되니까, 딴 거는 공부 안 하더라도 그래도 5번하고 6번은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법정지상권이고, 이거는 뭐예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차이점이 뭐예요? 자, 차이점을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366조는 그냥 저당권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거죠.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살짝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골격은 잡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하고 6번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그럼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즉 저당권과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자, 요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 되죠. 요거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이렇게 나가요. 자, 차이점은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또 하나 차이점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써놨죠? 임의 경매.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강제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차이점이에요.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네,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조문만 봐도 충분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요거는 뭐예요? 임의경매. 여기는 뭐예요? 강제경매가 돼요. 그래서 요게 매년 지문이 들어와요. 법정지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법정지상권이니까. 자, 그럼 법정지상권의 요 첫 번째 요건을 하나 적어봐요. 자, 4개 요건은 딱 잡아야 돼요. 자, 일반 법정지상권의 요건. 우리가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요건. 자, 식사하고 하니까 졸리죠? 그러면 봐봐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돼. 토지와 이의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만약 토지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뭘로 빠지죠? 일괄경매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돼. 동일 소유자. 두 번째 요건이 발생하네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설정이 돼야죠?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돼.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설정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 자,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인정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법정지상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이 외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법정지상권 뭐예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 이게 이해예요. 이걸 외워야 우리가 뭐예요? 법정지상권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고 가자고. 외울 필요도 없는데 봐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안 외우려면 생각을 하라고. 자, 여기 갑토지. 누구 토지? 갑토지. 요거는 어디로 가요? 갑토지 등기부. 요거는 어디로 가요? 갑거예요. 갑건물이네요. 그럼 요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고, 요거는 건물 등기부로 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뭐 각각이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읽어봐요. 자, 등기 등록 생각나는 것은 등기 등록 하면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걸 생각을 떠올라야지. 자, 등기 등록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 이걸 떠올려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뭡니까? 어제 올라와서 이제 뭐예요? 오늘 오른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쉬는 시간에 오른손을 요렇게 접어봐요. 요렇게 접어서 안쪽에 봐요. 안쪽에. 주름이 몇 개가 생기는지 봐요. 주름이 요렇게 하나가 생기면 뭘까요? 하나가 생기면 되게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건강. 두 개가 생기면 부자라는 소리예요. 부자라는 소리. 세 개가 생기면 뭘까요? 세 개가 생기면 이거는 인맥이 많다라는 거고, 네 개가 생기면 뭘까요? 이거는 가족들이 뭐예요? 가족들하고 뭐예요? 자, 아들하고 가족들이 뭐예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제 뭐예요? 늦게 올라와서 접어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두 개가 생겼대요. 집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겁나게 게을른가 보다. 그렇죠? 부자는 일을 안 하니까 주름살이 덜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반대해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뭐가 같아요? 천지인하고 또 같은 소리죠. 그럼 봐봐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면 뭐에 생각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뭐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갑이 어그한테 저당권 1억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자, 첫 번째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토지도 누구? 갑. 건물도 갑. 그래서 소유자가 뭐예요? 동일해야 되네. 그죠?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애가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어리 경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예요? 경매가 들어가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요 사람이 그러면 갑이 뭘 하나 취득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그러면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하루아침에 100층짜리 건물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사회적 대손실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네. 그럼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바로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놓는 게 진짜한 챔피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그러면 시험 잠깐은 자 법정 지상권에 뭐 5개 지문이 나올 때 빨리빨리 못 읽어요. 그러면 남들 5개 지문을 요거 갖다 붙여 읽고 있어봐요. 그러면 시간은 벌써 5분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자주자주 봐서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법정 지상권은 그러면 요 4가지가 머릿속에 딱 돌아야 돼. 첫 번째 토지 건물이 존재. 이 사람 뭐 자꾸 까먹는 사람은 아까 주름살이 1개 생긴 거랑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정신 건강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정신이 건강하다는 소리고. 자 2개까지 외웠어요. 토지와 건물이 무슨 소유자죠? 동일 소유자야 돼. 자 2개 그러면 2개까지 외운 사람은 뭐예요?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절실함이 없다는 소리고. 자 토지와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째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뭔 경우? 달라진 경우.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첫 번째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죠. 그러면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이제 차이점은 이거예요.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요거는 임의 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졌어야죠. 읽어봐요. 또 강제 경매란다. 민사 집행법이라니까.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임의 경매,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은 요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법정 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판단, 동일 소유자 판단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이게 제일 어렵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밑에다 이제 강제 경매를 3개 써요. 하도 어려워해요. 어려워해서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 판단은 강제 경매를 봐요. 강제 경매를 딱 제껴놓고 앞만 봐요. 앞만. 자, 여기 앞에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요거는 압류 당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뭐라고 써놨죠? 가압류. 요거는 뭐예요? 자, 가압류 당시예요. 자, 강제 경매 앞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요걸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숙지돼야 돼. 하도 어려워서 요 강제 경매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으로서 강제 앞에 경매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읽어봐요. 뭐예요? 압류 당시를 동일성 판단으로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면 강제 경매 앞에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 당시. 그러면 저당권은
강제경매. 앞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 세 개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차이점을 딱 숙지해 놓고 그럼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네 개 기본적으로 딱 숙지해 놔야 돼. 그러면 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읽어봐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혹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 판단으로서 항상 강제경매가 나오면 앞을 계속 타진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몇 번 해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강제경매한테 아무것도 없다. 뭐요? 압류. 앞에 가압류 당시를. 강제경매 앞에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설정 당시를. 아마 공부해본 사람은 이게 제일 어렵다라는 걸 캐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딱 기억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각 써놓은 거 자리에서 몇 개 특징들을 한번 잡고 가고 조문을 정리합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구분지상권. 그럼 구분지상권 잡아놓으면 제일 먼저 볼 게 뭘까요? 소목 X라는 거. 소목 X.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어요. 시효취득하면 시효취득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효취득은 무상이 유상이에요. 무상. 요거 하나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자, 그럼 분묘기지권과 관련돼서 이거죠. 자, 요거죠. 요게 뭐예요? 본분이죠. 본분. 이게 바로 공시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 뒤에 볼까요? 여기 뭐예요? 요거. 딴 데는 하던데. 자, 분묘 뒤에 뭐예요?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뭘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성이야. 사성. 이걸 사성이라고 그래. 사성. 자, 우리 판례는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 두 개를 조심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기 이제 자, 본문 뒤에 언덕이 있거든.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요거 조심해 놓고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은 요거는 특히 우리 한번 더 이게 키포인트인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이제 봐봐요. 이해하자고. 가봐봐요. 자,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그러면 토지 등기부로 가겠네. 요거는 누구 거예요? 갑건물이네요. 건물 등기부로 가겠네요. 자, 그러면 어라트. 자, 봅시다. 갑이 토지에다 어라트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줬고, 갑이 요 건물에 대해서는 자, 병한테 뭐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건 갖다 붙여봐요.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었죠. 그러면 두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 소유자 했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 하나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 실행 명료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지상권은 갑이 취득해요? 병이 취득해요? 갑이 취득하죠. 갑이 누군데? 전세권 설정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가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걸 조심하라고요, 요걸. 그러니까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지, 세입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이해되시죠? 문제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와봐요. 맨날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취득하는 거거든. 주인 누군데? 갑. 요거. 그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기본 틀은 다 잡았어. 그러니까 틀을 잡아야 돼. 저 일반지상권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구분지상권도 좀 이따 볼 거냐. 대표적으로 수목은 뭐 된다? 제외.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은 무거가 원칙이야. 무상이 원칙이야. 사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게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 5번과 관련돼서 저당권의 법정지상권은 여기에 366조 법정지상권이거든. 읽어봐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 오케이. 자,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하나 더, 두 개만 차이점이 나니까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어야 되고, 강제경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요. 그럼 차이점이 나타나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판단 기준, 항상 자기가 연습을 하라고요. 강제경매가 나왔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압류, 옆에 가압류 당시, 저당권은 강제경매 앞에 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틀은 잡아놓고 나머지를 이해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마저 없다면 앞으로 지상권은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법정지상권은. 그래서 이제 의미를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첫 번째 한번 가보자. 4번. 사정 무슨 건? 지상권. 자, 279조 지상권의 내용이죠. 자, 지상권의 내용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지상권의 내용과 관련돼서 거기 내용 옆에다 조그맣게 저는 크게 써볼 테니까 A라고 써봐요. A가 토지함 실지가 있어. B한테. 자, B한테. 자,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상권 설정이라고 써봐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읽어봐요.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은. 앉아.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써요. 토지 소유자. 그렇죠. 토지를 빌린 자. 그렇죠. 근데 자꾸 이 사람은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뭘까요? 설정자. 토지를 빌린 자는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조문을 읽을 때,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로 나왔을 때는 토지 소유자로 읽어주는 게 적절한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뭘까요? 읽어봐요. 토지를 빌린 자. 자, 요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라는 사람은 토지를 빌렸어요? 수목을 빌렸어요? 토지.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요 A 토지를 빌려서 나무를 심었어요. 수목을 위해서 나무가 죽었어요. 지상권은 소멸한다. 어때? X. 그 바로 그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지상권과 관련돼서 이 사람은 토지를 빌린 거지. 수목이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해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상권자.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자기가 토지 소유자. 이걸 보면 토지를 빌린 자.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자,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는 타인의 토지, 타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빌린 거지. 자기 토지를 빌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타인 이걸 조심해야 돼. 자기로 장난치거든. 자, 그러면 지상권은 용익물건은 자, 일물일건주의 A니까 자, 밑에 일부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도면 첨부라고 써요. 도면 첨부. 자,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 지상권자는 자기 토지의 이름은 틀려. 자기 토지가 아니라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일부의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자, 수목을 소유하게 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무슨 것? 지상권이다.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세 가지죠.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 목적의 제한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의 제한은 뭐예요? 특히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게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거는 자, 그 옆에다 하나 써요. 권리가 있다 옆에다가 자꾸 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자,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과 객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목적은 뭘까요? 지금 했잖아. 지상권은 목적은 수목. 읽어봐요. 건축물, 공작물이네.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읽어봐요. 객체. 객체는 뭐예요?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아니라 타인 토지잖아. 그러면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죠. 그렇죠. 토지죠.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가로 열고서요. 뭐라고 써놨죠? 최단 전속기간이라는 거예요. 최단 전속기간. 그럼 최장이에요? 최단이에요? 최단 전속기간이라는 거. 최장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상권의 그러면 목적, 지상권의 목적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요. 지상권의 목적은 수목인지 건축물인지 공작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최단 전속기간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 목적은 그러면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래서 필이라고 써요. 그래서 지상권의 목적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자, 그것도 이제 대충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맨날 공부를 어설프게 하니까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지상권자는 자기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꼼짝없이 다 한다고. 자기 토지가 아니라 뭐다? 타인 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운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쉬운 게에서 뭐다? 뒷북을 줍니다. 전문 자체에서. 자, 그럼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살인사건이 미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미제 사건으로. 살인은 꼭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거든. 근데 옛날에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화곡동 살인사건, 망치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세 명을 그냥 망치로 가서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왜 그러면, 그거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잡아냈을까요? CCTV가 있어 잡았어. CCTV가. 자, 편의점 앞에 인부예요. 일부 그러면 1인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소주를 한 잔 마시다가 저 앞에 지하방에 막 가족들이 웃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 망치로 때린 사건이 한 몇 년 전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찾다 이제 못 잡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못 잡았는데 뭡니까? CCTV에 하나 딱 한 장면이 찍혔어. 그래서 걔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무서워요, CCTV. 항상 뽀뽀할 때도 CCTV 봐야 돼요. 특히 처녀총각들은 어디에 있어요? CCTV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안산이 제일 많아, 안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산은 사방 곳곳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저기 중앙 시스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많은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 제일 또 많아요. 강남 가면 다 있어. 다 봐야 돼요. 자, 꼭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는 모르는 거에서는 절대 안 틀려. 아는 거에서 틀립니다. 아는 거에서 봐봐요.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턱 찍었다가 나중에 틀리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찍어서 맞거든. 근데 아는 거에서 틀려요. 그래서 실수가 아는 거에서. 그래서 지상권의 내용과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잘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출제 포인트 갑니다. 지료 동그라미. 자, 지료의 지금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가로 열고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써놔요. 자, 지상권의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자, 봐봐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가로 닫고 옆에다 대라고 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자,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279조의 출제 포인트는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는 거. 자, 지상권이 지상물 소유를 위한 종전 권리이긴 하지만 지상물에 완전히 종속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지상권의 존재는 지상권에 읽어봐요. 지상권의 성립이나 전속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자, 수목이 죽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어때? X. 땅을 빌린 거지 수목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79조에서 출제 포인트는 바로 1번과 2번이라는 걸 잡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요 조문은 자기 토지인지 타인 토지인지를 꼭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80조. 전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약정 동그라미. 약정한 지상권, 최단기간의 제한이야. 제한은 무슨 임의규정, 강행규정이라고 써놨어요. 강행규정이죠. 자, 1번의 계약으로 지상권 전속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석해조, 연하조, 이하 유상, 경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그러면 자, 거기 석자 동그라미, 자, 연자 동그라미, 자, 경관에서 경관 건물에서 견자 동그라미, 수목에서 숫자 동그라미. 그래서 30년 끝으로 가요. 그래서 견수라고 써놔요. 자, 또 정렬하게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경관, 건물, 수목원, 30년. 그렇죠. 수목원 몇 년? 30년. 자, 석연, 견수. 가끔가다 문제를 풀면 최단 전속 기간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읽어봐요. 경관, 건물, 수목. 그러면 읽어봐요. 석연, 견수. 몇 년? 30년. 자,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 하나 더 하면 60년. 한 번 더 하면 90년. 그러면 점 찍고 요 포인트는 연구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써놔요. 자,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경관, 건물, 수목원 몇 년? 30년. 자, 기타 건물, 그러면 그 밑에다가 써놔요. 자, 건물의 소유 밑에다 이어 기타 건물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힌트를 썼어요. 목조 건물, 행강편잖아요. 자, 목조 건물은 30년이다. 어때요? X. 목조 건물은 몇 년? 15년. 자, 3번에 건물이야 공작물 줄 알아봐요. 공작물. 공작물은 몇 년? 5년. 그러면 조문을 건해서 봐봐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경관 건물, 수목원 몇 년?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그렇죠. 자, 이항의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 전항의 기간까지 말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출제 포인트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자, 기존 건물 동그라미잖아요. 기존 건물은 그러면 건물을 우리 없었죠. 그러면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재산권을 설정한 경우에 2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기존 건물은 그러면 최단 전속기간에 뭐의 최단 수선기간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가 그거고요. 자, 2번과 민법상 지상권은 최장기간으로 제한은 없으며 최존속기간을 연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2001년의 판례죠. 그러면 그 옆에 한번 읽어봐요. 아까 적어놨던 읽어봐요. 연구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잡아주죠. 그러면 지상권은 갑니다. 지상권은 최장 전속 기간이 있다. 어때? X 최장이 아니라 최단이야. 최장이 아니라 최단입니다. 그러면 석연, 견수,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경관, 건물, 수목원 몇 년? 30년. 건물은 15년. 목조 건물은 5년. 공작물은 5년.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목조 건물은 몇 년? 15년. 그렇죠. 공작물은 5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밑에 281조. 그러면 280조와 281조의 차이점을 봐봐요. 280조는 전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이야. 그러면 282조는 전속기간을 읽어봐요.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은 전제에 읽어봐요. 최단 전속기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 공작물이야. 건물의 종류가 아니라 공작물의 종류, 공작물 줄쳐놓고요. 종류 동그라미, 구조를 정하지 아니할 때 지상권은 전조 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2조가 몇 년? 2호가 몇 년? 15년. 그러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할 때 약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전조 몇 년? 15년. 15년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280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자고. 약정했어요. 읽어봐요. 석회석, 석조, 연화조, 석회조, 경관 건물 수목원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건물은, 공작물은 5년.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약정하지 않을 때 전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했을 때는 10년으로, 15년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 아까 2호, 그렇죠? 그럼 5년으로 한다. 어때? X. 그게 출제 포인트야. 출제 포인트. 조문에 다 있어요. 조문의 근거를. 조문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조문 다 다음 주, 2주 뒤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끝나면 조문을 다 가지고 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설명할 때 그 옆에다 깔아놓고 이제 뭐예요? 매주 이제 10문제씩 무슨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을 봅니다. 10문제씩 쪽지 시험을 봐요.
열문점은 뭡니까? 열문점은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 1등 한 사람은 상품권을 하나씩 줄 거야. 5,000원짜리. 그죠? 5,000원짜리.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야 돼. 저도, 조문 재미없어. 문제풀이가 재미지. 문제풀이가 재미지. 맨날 그 소리 갖고 맨날. 자, 이번에 282점입니다. 재산권의 양도, 동그라미, 양도 임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 282조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차이점은 전세권과 차이가 나는 규정이야. 자,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은 할 수 있어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재산권은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자, 전세권하고 재산권의 차이가 바로 282조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재산권 동그라미. 자, 재산권 동그라미. 자, 재산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권리는 권리인데 거기다 물건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물건은 절대권이죠. 절대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물건, 재산권자, 즉 토지를 빌린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를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재산권자는 그 조그마한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권의 양도 임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재산권자는 토지를 빌린 자는 재산권의 소유 중 어느 하나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권자, 즉 토지를 빌린 자와 재산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팔레이터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출제 포인트고요. 이번에 재산권의 양도 금지, 양도나 토지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행 규정. 그러면 거기에 재산권 대신에 전세권을 넣어볼까요? 전세권의 양도나 토지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어때? X. 전세권하고 재산권의 차이가 바로 출제 포인트 2번에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재산권자의 양도 임대. 자, 요거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는 거. 자, 283조 참 많이 출제되죠. 283조에서 별표 3개로 놓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청구권은. 자, 청구권은 뭡니까?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오늘 또 식사도 맛있게 했는데 한마디 들을까봐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말을 못해요. 자, 청구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자, 청구권하고 형성권이 나오면 항상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불려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청구권과 형성권이 자꾸 여기에서 이제 눈에 씹혀요. 자, 봐봐요. 자,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불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읽어봐요. 무슨 청구권인지 읽어봐요. 재산물, 경신, 청구권. 읽어봐요. 이렇게 되는 청구권이야.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거든. 재산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배우는데 우리 민법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 눈에는 다 청구권으로 보이는데 자꾸 여기 형성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형성권.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어떻게 이게 형성권이야? 청구권이지. 청구권. 이거는 청구권은 청구권의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들이 제일 또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산물 경신 청구권은 요 경신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야. 그러면 오리지널 청구권이에요. 요때 매수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거든. 이거는 눈은 청구권으로 보이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의미상으로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자,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불려하는 거야. 자, 지상권 네 문제에서 놓치면 점수 짤 게 없어. 물권법에서 무조건 네 문제는 다 맞춰줘야 돼. 그렇다고 또 담보물권에서 건전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용익물권 네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 법정지상권이 나오던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죠. 자, 283조. 자, 지상권자,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땅을 빌린 자예요. 땅을 빌린 자의 경신 청구권과 뭐예요? 매수 청구권. 그래서 지상권자는 아까 토지를 빌린 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강행 규정 그 옆에다 살짝 줄 쳐놓을까? 자, 이란 겁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잘라요. 이때 소멸은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소리야. 만료 동그라미.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 첫 번째 요건.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현존 동그라미. 현존. 그러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경신 동그라미. 이게 바로 계약 경신 청구권이거든. 지상권에 있어서. 이때 경신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그러면 이때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무슨 권? 청구권이다. 이거면 지상권자, 토지를 빌린 자는 뭐예요? 그러면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면 지상물 경신 청구권은 경신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네. 자, 만료. 그 다음에 현전, 다시 뭐라고? 만료, 그 다음에 현전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번 읽어볼래? 2항 한번 읽어볼래? 저 지상권 설정자라고 한다. 뭐, 토지 소유자. 남양주니까 사람자 하세요. 딴 학원에 보면 뭐예요? 그러면, 딴은 뭐, 자, 오후에도 이렇게 공인이 꺼면 뭐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딴 데는. 그래서 뭐라고 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계약의 경신을 언하지 아니할 때, 물과 토지소유자 계약의 경신을 언하지 아니할 때, 자, 읽어봐요. 토지를 빌린 자는 상당한 가격, 이 상당한 가격이 중요해. 그게 무슨 당시야? 매수 청구 행사 당시 시가야. 이게 시험에 판례의 태도고, 이 조문만 봐도 다 맞힐 수 있어. 다 맞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가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 동그라미. 이때 매수는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성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예요? 토지를 빌린 자가 한번 계약 경신 거절을 청구해야 돼. 경신을 청구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계약 경신 청구권은 일단 첫 번째 요건. 만료. 그 다음에 현전. 그렇죠. 근데 주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산마. 이렇게 요구할 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 봐요. 지료연체 줄 쳐놔봐요. 지료연체. 그러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러면 요 사람한테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의무위반이죠. 그러면 경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지. 지료연체까지의 그 두 가지 권리를 하면 어디 대한민국에 이런 사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의 2번이 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빌린 자, 경신 청구 및 매수 청구권에 관한 283조는 읽어봐요. 토지 임차인에게 준용되고 잘라요. 자, 643조 토지 전세권은 유추 적용되고 있다. 똑같이 간다는 거. 283조는 어디에도 유추 적용한다. 토지 임차인에게도 준용되고 읽어봐요.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라도 똑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자,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 요거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거. 자, 그러면 경신 청구권은 형성권, 청구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된다는 걸 잡고, 경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일단, 만료돼야 돼. 남아있어야 돼. 현존해야 돼. 근데 토지 소유자, 그러면 뭐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무슨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오케이. 자, 284조, 경신과 존속기간. 당사자 계약을 경신한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280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다 이제 몇 분 지났어요? 석조 30년,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 아우, 좋아요. 기억이 아주 대단한데요. 자, 다들 합격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만 최단 존속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그러나 당사자 출전하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 기간은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장기는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5조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누구의 토지를 빌린 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읽어봐요.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자, 2항 전항의 경우 자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가격 그거 놔둬 내가 돈 줄 테니까 특정 당시에 거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하여 청구할 때 토지를 빌린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읽어봐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285조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지료 정감 청구권에서 정 동그라미, 감 동그라미. 자, 정이 뭐예요? 정액이죠. 감이 뭐예요? 감소. 그러면 감액이죠. 그러면 지료 정감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여하지 않아요. 여하지 않죠. 그럼 무슨 건? 형성권이야. 자, 정액 시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가볼까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그 다음에 정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러면 거기에다 가로 읽어. 무슨 변경이 생겼어요? 사정 변경이 생겼죠.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야. 그러면 상당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읽어봐요. 정감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287조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 이때 소멸 청구권도 무슨 건? 형성권이야. 자, 토지를 빌린 자가 특정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기에다 행강편잖아요. 특정의 소유자에 대해서 몇 년? 2년 이상의 지료를 2년입니다.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렇죠. 자, 출제 포인트. 요 주문의 출제 포인트를 제가 하나씩 적어놨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토지를 빌린 자는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설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합산돼서 몇 년? 2년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의 포인트는 바로 출제 포인트가 그 조문이야. 자, 288조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 잘라요. 또는 그 토지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때는 전제익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저당권자가 누굴까요? 은행이죠. 은행이죠. 은행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즉시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그러면 등기 등록이죠.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강행규정. 자, 280조 내지 28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상권자, 토지를 빌린 자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평면적 강행규정. 찾았죠? 지상권자가 포함하는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289, 무슨 지상권이 있어? 구분 지상권. 원래는 이제 289조 구분 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 줄잖아요. 상하의 범위.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 수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수목은 제외됩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형이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말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 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수익할 권리를 가질 때 그 권리자 및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는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다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에서 구분 지상권. 자, 옆에다 좀 써봐요. 자, 구분 지상권 일단 읽어봐요. 자, 수목은 포함돼야 안 돼? 안 돼요. 수목 X라고 적어놓고요. 첫 번째.
자, 구분지상권 그러면 요 4개가 적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서목 X 이중구분지상권. 그렇죠. 자, 이중지상권은 안 되지만 이중구분지상권은 가능합니다. 지하철을 생각해요. 1호선 지나가면 위에 2호선도 지나가. 이게 구분지상권은 지하철 붐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지하철. 그러니까 땅 밑에 나무 심을 일은 없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중구분지상권은 가능하다. 토지의 상하의 범위. 오는 무슨 오야, 오는. 뭐 가로쳤다고 무조건 오예. 지금 졸린 거야. 그쵸? 써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그렇죠. 필요적 기록사항. 구분지상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 토지의 상하의 범위.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하니까 도면 결론적으로 X. 그래서 구분지상권 그러면 요거 뭐예요? 딱 떠올라야 돼. 떠올라야 됩니다. 요 4개가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 구분지상권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잡을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항 온 김에 우리가 이제 그럼 봐봐요. 자, 온 김에 또 하나 더 적어요. 자, 하나만 더 적고, 우리 좀 하고 바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이중지상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된다는 사람, 저, 오전에 가서 저기 끝나고, 여기 앞에 꽃집이 있으니까 화분 2개 사가지고 와. 이중지상권은 안 돼. 배타적인 영익물건이기 때문에. 요거, 자,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을 우리가 한번 적어놔 봐야 돼.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지료, 임의적이죠. 뭐예요? 목적과, 뭐예요? 범위.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상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목적과 범위야. 목적. 왜 목적이 필요적 기록사항일까요?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 달라지거든. 수목 몇 년? 30년, 또 15년 더 간다. 자, 15년 더 간다. 공작물은 몇 년? 5년. 목적 건물? 15년. 목적 건물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목적 건물도 건물이거든. 15년으로 간다는 거. 그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거든. 기본적으로 본인이 잡아놔야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290조 우리하고 좀 쉬었죠. 자, 준용 규정. 자, 213조 물권적 청구권, 214조도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럼 물권적 청구권 가로 열고 이제 써봐요. 반환, 제거, 예방 3개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3 종류가 있죠.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213조가 바로 반환이야. 214조가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거든. 잘라서요. 그러면 우리 지상권은 물권적 청구권 모조리 가능합니다. 반환, 제거, 예방. 216조 내지 244조가 지난주에 지겨웠던 무슨 관계? 상린관계야. 상린관계도 준용됩니다. 자, 그러면 1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 즉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 인지 소유자에 관해서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80조 내지 289조 및 1항의 규정은 289, 2의 규정의 구분지상권에 대해도 모두 준용한다라는 거 연결이 되고요. 자, 이항 온 김에 이제 옆에 좀 허전하죠.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자, 우리 지상권과 관련돼서 비용상한 청구권 하나 적어봐요. 자, 또 졸린지 안 졸린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가 뭐예요? 보존 비용이죠. 예, 그러면 이익비는 계량 비용이죠. 필요비는 X예요. X죠. 그렇죠. 이익비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일반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구분지상권 관련돼. 그럼 법률기지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효취득 무상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덤이 있으면 봉분이 있으면 뒤에 언덕 약간 넓혀놓은 데 있죠. 그거 사성이야. 판례는 사성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의미를 잡고. 그러면 쌍장은 돼야 안 돼? 안 돼. 쌍분은 안 돼요? 가며? 안 돼. 흥장은? 볼록만 돼. 볼록.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게 공시야.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잡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암기가 안 되는 게 아까 뭐예요?
법정지상권. 아까 저당권에 대한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럼 가서 연습을 3개 해야 돼요. 법정지상권 투기에 토지의 건물이 존재,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 소유자,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착착착착착 갖다 붙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우리 366조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은 요거는 강행규정, 요거는 임의규정, 요거는 임의경매, 요거는 강제경매. 그러면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 판단은 강제경매를 찾아라. 1, 2, 3. 앞에 아무도 없다.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설정 당시. 앞에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그게 바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키워드가 됩니다. 조심해야.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우리 지상권과 관련돼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조문하고 그 정도만 연결해도 우리 지상권과 관련돼서 2문제가 출제되니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